위원님은 정운찬 교수 이외에도, 전 총리 이외에도 안철수 교수와도 한때는 멘토적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안 교수에게 어떤 자문도 하고 하셨습니까? 뭐 멘토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돼서 나도 아는 얘기고 내가 뭐 그 사람의 멘토를 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5월 경서부터 몇 차례 만나서 참 여러 가지로 일반 청년들 30, 40대, 20대, 30대의 지지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를 한번 권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권유를 해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것을 내가 권유를 한 것이지 무슨 소위 대권 등등 이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치를 권유했다는 것은 정치적 자산이 될 만한 어떤 잠재력을 읽었기 때문에 권유한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그 잠재력을 갖다가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철수 교수를 높이 평가를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데서 그래서 난 참여를 해서 얘기를 갖다 해봤던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법륜 스님. 예, 그냥 뭐 법륜 스님, 뭐 우리 윤여준 이제 전 장관,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고려대학의 뭐 최상용 교수 등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그래서 내가 그 도중에 대화를 하다가 난 나와버렸어요. 난 별로 이렇게 더 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니, 나는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런 지금 정치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뜸 이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가지고서 서울시를 끌고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이야. 어? 그래서 만약에 정치를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참 처음에 국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굽히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이상 대화할 흥미가 없어서 난 다른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라고 그러고 난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날 들으니까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뭐 결심을 했다는 소리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만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예비 후보적 포지션에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또 본인도 최근 어느 강연에서 정치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얘기만 했지 어떻게 그 소위 책임을 갖다가 수행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방법을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방법은 저는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과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일부 후보들은 안철수 교수를 선거 마케팅에 이용을 한다 할까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교수도 거기에 약간 올라탄다 할까 얹히는 것도 같은 양상인데 이런 분위기는 선거 전략으로서 유효성이 높다고 봅니까? 저는 그 이번 선거를 처음 시작을 할 적에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그 야권 단일화 이것과 정권 심판론과 언젠가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안철수 씨의 그 행동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어저께서부터 안철수 교수 개인이 어느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라톤이 42.195km인데 본인은 35km 정도까지는 구경만 하다가 한 5, 6km 남겨놓고 중간에 뛰어들면 좀 더 힘있는 속도로 마지막 스타디움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는데 위원님은 나는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서
대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난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은 진짜 아주 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반 국민에게 모든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노출을 시키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그저 아주 신비롭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갖다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 엄격한 굉장한 착각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난날의 예로 보면 전혀 경험도 없고 국민한테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지금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이 기성 정치가 무조건 싫다 하는 유권자들이 안 교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자가 3자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후보가 있고 민주통합당과 이제 뭐 이 통합진보당의 단일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인한 표를 모아만 가지고는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이 안철수 교수와 결합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한 대로 참 당시에 한나라당은 역사를 역행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절대 그 당이 시장을 다시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시장 후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표현을 빌려서 볼 적에 뭐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는 내가 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듣는 소리에 알 것 같으면 새누리당에 관련된 일부 사람들도 혹시 이번에 이 총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안철수 교수를 참 회유를 해서라도 한번 데려와 보면 어떠냐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개중에 뭐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어요. 새누리